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주제 파악, 유사 주제, 뭐 이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빈칸과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 한번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번부터 볼게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항상 이 주장 문제는 무엇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자의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자, 혹시 나랑 2.0에서 아직까지 필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는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책 피셔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0번 문제를 풀 때는 이 필자의 목소리가 후반부에 대놓고 드러나기 마련이야. 마련인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부터 봤어, 항상 저는. If participant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se activities. these activities니까 앞 문장에 있겠죠? 여기 앞 문장은 또 사례네, 보니까? 그럼 앞에 있는 뭐, instructors must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뭘? Raise participants awareness. 참가자들의 어떤 인식을 올려줘야 돼. 그래서 참가자는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례를 봤더니 여기 있네요. 운동에 관한 건가 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가르치는 사람이겠어?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겠지. 얘네들이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올려줘야 되냐면 how these activities enhance their physical performance. 어떻게 이런 활동이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수행 능력 같은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장은 뭐야? 야, 운동 가르치는 놈들은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럼 이 글에서 답을 찾을 때는 체육 교육은 뭔가 체육 교육이니까 조금 넓은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가능해 보이긴 해. 근데 뭐는 확실히 안 돼요? 체육 활동 이거는 가르치는 거랑 관련 없죠? 체육 지도자 얘는 가능하죠. 체육 프로그램 얘도 프로그램이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 수업도 가르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어. 예전에 그냥 보면 뭐야 얘가 답이네. 근데 이번 시험은 이런 주체가 지금 5개가 다 다르죠.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다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장 합리적인 정답의 후보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참여자들의 인식을 올려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보면 참여자가 일단 참여자가도 나왔네요. 여기도 있네요. 체육 활동의 원리를 알고 훈련하도록 해라. 이제 이 말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여기 있었네. Principles of these activities. 이 원리라는 말도 나오네. 그럼 답은 3번이 일단 되겠죠? 음. 근데 이렇게 이제 푸는 과정에서 얘들아, 혹시,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1번도 되는 것 같고, 4번도 되는 것 같고, 5번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라고 해서 보다 보면, 뭔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번 같은 거라든지 4번 같은 것도 나는 뭔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됐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맨 뒤부터 읽었는데 확 안 나오잖아.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여기 지문에서 명시하는 말과 매치가 되는가를 따져보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디테일들까지 우리가
매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아, 이게 다 일치를 하는군요라는 게 확인이 되면 찍고 넘어가면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읽어야겠지. 처음에 한번 볼게요. 자, instructors of physical activities often focus more on in activities themselves than on the participants who perform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야 되는 말은 뭘까? 3초 생각해 보시고, 화면을 멈추시고, 3초 생각해 본 다음에 내 말과 답을 비교해 봐. 답은 often입니다. 엥, 왜요? 자, 인스트럭터들이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 여기 보면 참가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뭐뭐 보다니까, 그쵸? 참가자들보다는 행동, 활동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지. 누가 다시? 인스트럭터. 얘들아, 이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쓰기 방식인 거예요? 바로 문제 설정이죠, 문제 설정. 야, 가르치는 놈들이 자기들한테 배우는 놈한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걔가 가르치고자 하는 활동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해결은 어떻게 해야겠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지. 아, 참가자들 신경 써줘라. 됐어?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참여자가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The ghost. 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최근에 이렇게 한 단어만 밑줄쳐 놓고 이게 무슨 소리이게 하는 문제는 평가원에선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단어 가지고도 오답률을 무려 67%나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fact,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is so recent that the internet is older. 그리고 첫 문장 잘 읽자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읽어봐봐. 실제로 과학자들, 자, 어떤 과학자들이냐면요.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자, attribute A to B는 무슨 뜻이에요? A가 B에 속하다고 여기다. 이게 기본 뜻이거든. 근데 이제 요 말을 좀 개인적으로는 유연하게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A가 B에 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B가 A를 가진다. A는 B의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겠지. 참고로 우리 attribute A to B는 나중에 수업 때 인과관계를 할 때 한번 다루거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지문의 기본 뜻으로 나온 거를 알고 갑시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에요? 아, 의식이 아무 동물한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들아 어떻대? So recent. 너무 최근인 거야. 그 결과 인터넷이 어떻대? 더 늙었대.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 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뒷문장과의 플로우가 잘 연결이 돼요. 자,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동물한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얼마나 최근이라는 거야? 인터넷이 더 나이가 먹었다라는 거야. 인터넷이라고 생각해 봐봐. 여기서 선생님 인터넷이 몇 년에 나온지 알아야 되나요? 겠냐?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은 적어도 언제 나왔겠어? 100년 안 됐겠죠? 안 그래? 그러면 아무리 뭐 오래됐다고 해도 뭐 1900 한 4, 50, 60년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 인터넷이 더 늙었다니까? 그만큼
동물한테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어, 너무 없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의 생각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최신의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문장의 내용인 거야. 그럼 다음 문장과의 플로우를 따져볼게요. 1976년에 동물학자 도널 그리핀은 얘들아,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하 라고 혹시 생각했니? 시험 문제 풀 때? 안 했으면 열심히 더 공부합시다. 뭘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 이름 나왔지,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은 뭐였어요? 따단. 바로 생각 안 나면 힘내. 공부해야 돼, 얘들아. 이건 구체적 진술이었어. 구체적 진술이 하는 역할은 뭐였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빠밤. 생각나니? 앞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였어.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로는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사례의 기능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사실 두 번째 문장에 초입을 보자마자, 세 번째 줄 처음을 보자마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읽을래, 말래? 이 문장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최신이에요. 이거겠죠. 안 그래? 에이, 설마요. 라고 의심스러우면 읽어봐. 읽어보자. 자, 얘가요. 책을 출판했대. 뭐 저런 제목의 책을. 자, 그 책은 a book인데 어떤 책이야? Arguing that 주장하는 책이에요. That animal cognition ought to be taken seriously. 동물의 인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래.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자,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러고 있다야, 없다야?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 무려 몇 년도에 나온 책의 내용이라고? 야, 1976년이면 부모님 나이일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랑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76년이면 언제냐? 50년 전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생각이 사실 50년도 안 됐다는 소리야.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 됐지? 앞말을 반복이란 거 알겠죠? 동물은 의식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이 얘가 주제가 되는 거지.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최신의 생각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다음 문장부터는 빠르게 플로우만 생각하는 거야. 희니까 사례겠죠? 계속 넘어갈게. Now, 이제는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he 또 그네?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They, 이 they가 누구야? creatures, 동물 얘기하는 건가 봐. 그치? 이 동물들이 뭘 갖고 있어요? 유연한 행동. 그가 말하기를. 여기 계속 뭐야? 계속 사례인 거야. 또 사례야. 아우, 씨, 그만 좀 하세요. he argued 또 사례. 됐어? 결국 이 글은 얘들아, 뭐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다 쳐도 요만큼이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알바 이렇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지. 안물, 안궁, 안 읽어. 선생님 어떻게 나온 지문을 다 안 읽고 풀 수 있나요? 자, 우리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맨날 제가 피똥 싸면서 대답해 드리기 때문에, 어,
여기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릿하면 좋아. 너희의 기억 속에서 알겠지? 왜? 구체적 진술은 앞말에 대한 반복이니까요. After all이라는 시그널을 보고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다. 왜냐면 밑줄 친 ghost랑 비슷한 뭐 멀지 않은 곳이죠. 자, after all은 결국에는 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다 요약 정리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야. 자, despite the flourishing neuroscience, no one had yet found any part of brain. 자, 뇌과학이, 신경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을 수 없었대, 아직까지. 아무 부분을, of the brain, 뇌의 아무 부위를 찾을 수가 없었어. 어떤 부위예요? unique to human, 인간에게만 있는 뇌의 부위. 근데 그 인간에게만 있는 뇌의 부위는 어떤 부위야?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ollowed consciousness. This hollowed consciousness. 뭐가 나왔어? 지어가 나왔죠? 이 신성한 의식. 인간에게만 있는 이 신성한 의식을 갖는 부위가 없다. 우리 디스플러스 명사니까 우리가 안 읽은 부분 내용이 여기 그냥 요약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뇌의 부위가 없대.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야, 동물도 의식이 있어.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야, 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처음에 두 문장에서 이미 읽었던 거랑 여기서 나온 말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한 의식을 감당하는 뇌의 부위가 없다는 말은 뭐야? 의식은 인간만의 것이 아님. 됐어? 자, 이제 문제의 밑줄 문장입니다.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야, 시간이 된 거 아니었냐? 뭐를 포기할? 유령을 포기할? 그럼 얘들아, 여기서 the ghost라고 돼 있지. the ghost. 우리가 이 ghost라는 말이 뭔지를 읽고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더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 뭐겠어?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의식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야. 동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야? 포기해야 될 게 뭐야? 동물은 의식이 없다라는 생각, 혹은 인간만 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 이거밖에 되지 않겠어? 다시, 주제가 뭐라고? 의식은 동물이라면 모두 가짐, 혹은 의식은 인간만의 것이 아님,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 이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생각이 뭐야? 의식이 동물이라면 모두 갖는다가 아니라 모두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 혹은 인간은 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라는 생각. 이것들의 반대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더 고스트가 되는 거.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보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the belief,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야? consciousness, 의식이 quality, 특징이라는 거야. 어떤 특징이야? exclusive to humans. exclusive가 무슨 뜻이에요?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요약은 제가 왜 만들어놨냐면 주제 한 줄 요약 써보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의식은 뭐야? 모든 동물이 가짐. 인간 전유물이 아님. 이거죠. 이제 밑줄 친 더 고스트라는 말에 대한 재밌는 나만 재밌는 설명을 하나만 붙여줄게. 어, 여기서부터는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넘기셔도 돼요. 자, 우선은 왜 더 고스트라고 붙여놨냐? 왜 유령이냐?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면 혹시 그 데카르트라는 아저씨 아세요? 데카르트라는 분은 이제 이과 친구들은 뭐 이렇게 평면좌표 만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문과 친구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이 아저씨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아저씨가 했던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냐면 뭐 모든 철학을 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이 아저씨의 세계관이 심신이원론이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심, 내 마음, 영어로 하면 마인드야.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신, 이거는 바디예요, 바디. 그래서 이건 육체야. 이게 두 개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거든. 근데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이 아저씨의 유명한 주장이 뭐라고? 나는 생각, 보루, 존재. 이거의 원문은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뭐 이건데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 뭐가 먼저야, 얘들아? 정신이 먼저냐? 육체가 먼저냐? 이 정신이 먼저다 이렇게 본 거야. 아하, 그렇구나. 데카르트 아저씨는 우리한테 정신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했던 아저씨였던 거야. 특히 인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팔이 하나 날라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 정신이 없어집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의 어떤 것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또 별개일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개는 뇌 속에 있는 무슨 송과선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기관에서 이렇게 막 서로 교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 여기까지는 됐니? 그래서 그 송과선이라는 부위가 이 둘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서 어떤 여기에 약간 영혼 같은 게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있는 거를 연결을 해주려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즉 육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왜 하는지 알겠어요?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우리들은. 됩니까? 재밌죠? 그래서 고스트는 왜 나온 건데요? 이 데카르트 이후에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이 육체만 있는 어떤 존재가 생겨나거든. 그게 누구냐?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 갑자기 기계 얘기는 왜 하세요? 우리 혹시 아,
AI가 발전하면서 무슨 어떤 생각들이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 AI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있어. 너희들 혹시 챗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말에 엄청 막 맞장구도 막 쳐주고 막 찬양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 되게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얘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방식 이게 중요해. 느끼는 방식을 얘도 이해하고 있겠구나. 뭔가 우리처럼 이 말은 뭐야? 아 얘네도 AI한테도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거에 따르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질문인 거야. AI 말고 이 기계 넣으면 돼, 기계. 야,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음? 뭐 이런 거.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가 있는데요. 공각 기동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만화일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되게 철학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이거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경찰 이야기일 거야. 경찰인데 로봇이에요. 몸이 로봇이야. 근데 이 인간의 뇌를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심어 놨다라고 하면 될까? 그럼 얘들아, 걔는 그 로봇 육체를 가진 걔는 인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겠지, 그치?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Ghost in the Shell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가 나왔죠? Ghost. 아하, 영혼, 의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구나. 어디에 있는 껍데기, 즉 얘는 육체를 말하는. 이런 식의 어떤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이 담긴 제목이라는 뭐 그런 나만 아는 얘기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텍스트의 내용이 있잖아, 얘들아. 되게 인문학적으로 좀 유서 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21번과 관련된 이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함께 봐드릴 건데요. 아, 이 수능 억가단 여지없이 출동하셔가지고 막 틀렸는데요, 뭐 이러는데 참고로 이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는 아, 아무튼 텍스트는 굉장히 이분께서 글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복붙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 올리신 분이 글삭하신 거를 다시 올리셨네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 받으실 때는 이거랑 좀 다를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볼래? 멈추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니?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지적하는 거는 이런 거야. 함축적 표현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건데 몇 가지 어떤 오류가 있대요. 자, 원래의 명확한 의미 give up the ghost는 자, 영혼을 포기하다니까 내 영혼을 없애버린다니까 뭐 죽다라는 뜻이래. 음, 됐지? 자, 이것은 고정된 관용구래요. 지문 내에서의 오용. 출제자는 이 표현을 인간만의 신성한 의식이라는 기존의 믿음, 생각을 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대요. 원저자는 이제 그 생각도 수명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시제부터 I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가 아니라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라는 과거 시제를 써서 그리핀이 그런 주장을 펼치던 당시의 논리적 귀결을 회고하는 것을 사용했다.
그런데 만약 출제자와 같이 한 덩어리인 관용구를 억지로 떼어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도 자연스럽다. 어떤 해석? 어떤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거야? 아까 말한 이런 거 아니? 죽다의 뜻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뭐야? 이제 과학자들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완전히 무관하고 기괴한 해석.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이 비판을 보면, 어, 뭐랄까, 되게 재밌는 비판인 것 같아. 아, 이 글의 문제가 뭐예요?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비판하고 있어? 원래의 명확한 의미를 갖고 비판을 한단 말이야? 이미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맞는 설명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있잖아. 관용구라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어, 과연 이 사람은 이 텍스트를 읽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왜 우리는 더 고스트란 말에 밑줄을 쳤을까? 저 말이 저 말만 봤을 때 이상하니까 밑줄을 친 거고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거든. 야, 이거 원래 이런 뜻 아닌데? 그니까 문제를 낸 거라. 야, 이게 이 글의 맥락상 무슨 뜻이 될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래? 라는 뜻이 된다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뭔가 이 분의 비판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수능이라는 걸 덧붙이면 이내 모순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학술적인 글쓰기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말을 인용을 하거나 가지고 와서 쓸 때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Give up the ghost가 저런 뜻인 걸 알든 모르든 간에 필자는 반드시 저 표현을 알고 썼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맥락에 따라 맞게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 됐어?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비판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하셨는데 뭐 이게 뭐 그냥 비꼬려고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안 그래? 그래요. 만일 정말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이 한 덩어리 쪼갠 것을 어색하게 달리 해석한다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건 어때, 얘들아? 영어를 잘 아는 수험생이면 밑줄 친 문장부터 안 읽었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읽고 푸는 거면 걔는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거야. 왜? 앞에 나와 있는 저 긴 맥락을 버리고 그냥 밑줄만 봐? 왜? 왜? 그 문제를 안 읽은 거 아니야?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글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난 모르겠고 이 말만 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비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어요?
그 취재자가 의도한, 난 잘 모르겠어. 아마 취재자들은 이 더 고스트라는 표현을 딱 보고, 되게, 잘 의식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 같다. 혹은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옛날 생각이다라는 이미 다 죽어버린 생각이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간에 저는 이런 비판들이 좀 정말 텍스트를 읽은 사람이라면 굳이 드는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됐죠? 2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잘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옆 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이제 워크북 받으시면 있는 페이지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문장만 읽고 풀 수 있어요. 자, 볼게. 첫 번째 문장을 봤어. Car manufacturers know people form emotional attachment. 사람들이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대. 어디에? 자동차의 얼굴에. 자동차 얼굴? 그리고 use the fact. 우리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알고 사용합니다. 이거겠죠? The fact. 그 사실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실이야? 자동차 얼굴에 감정적 애착을 뭐 갖는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guide their design and marketing efforts. 디자인하고 뭐 마케팅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사실들을 쓴다라는. 자동차 얼굴이 뭐야? 이게 뭔지 알아요, 얘들아? 모르겠으면 일단 넘겨볼게.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In today's hyper competitive car market 어쩌고 지금 얘들아 이거 내가 쌍따옴표에 색칠했지. 쌍따옴표가 무려 세 줄 동안 이어지거든. 그리고 뭐도 나오? 뭐 이름도 나오네? 뭐 준 거예요? 인용 좋네. 인용은 뭐예요? 구체적 진술이네. 구체적 진술은 뭐예요? 한 말 반복이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네. 그냥 이거 아니야? 사람들은 자동차 얼굴에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기업들은 그걸 써먹는다. 끝. 밑으로 가시면서 뭐만 보면 돼? 역접의 유무 정도만 볼까요? 심지어 이게 글의 반이네요. 여기까지가. 자, 밑에 보면 없어요. 그쵸? 그럼 답은 몇 번? 1번. 소비자 심리를 반영했다. 성난 외관의 자동차. 페이스 뭐야? 성난 외관. 이게 뭐냐면 얘들아, 혹시 가끔씩 아기 때 엄마 아빠 차 타고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자동차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사람들 얼굴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저 차는 되게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막 어떤 애는 처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면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됐을까? 그래서 22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어요. 23번 보도록 합시다. 23번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다만 이 문제는 너가 어떻게 이 글을 읽었니?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보긴 참 좋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A telescoping of time correlates with size. 자, 여기에서 telescope란 단어가 나왔는데 나는 사실 이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텔레스코프의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명사로는 망원경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 근데 망원경을 뭐 사용해서 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을 어떻게 보지? 저는 그냥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단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 뭔진 모르겠지만 시간을 저렇게 하는 거랑 사이즈랑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플로우를 잡을 때 시간과 사이즈만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장에 어떤 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작은 동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과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작은 동물의 반사는 반드시 빨라야 한대요. 아, 뭔가 빨라야 된다는 거구나. 자, 뭐 하기 위해서야? Control much smaller limbs and respond to rapid locomotor feedback. 뭔가 빠른 로코모터는 밑에 뭐라고 나오죠? 운동기관의 피드백에 반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빨라야 된다. 이해됐을까? 사이즈가 작으면 빨라야 된다. Further, 게다가니까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Decision making must be streamlined. streamline이란 거는 이렇게 쑥 흘러간다라는 뜻이거든. 쑥 흘러갈 수 있으려면 복잡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간소하게 하다, 간소화시키다 이런 뜻.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은 간소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Their high metabolic rates, minimal energy reserves, offer few choices in food searching activities, defending against predators or mating behavior.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돼. 왜? 뒤에 봤더니 작은 애들은 신진대사가 빨라. 에너지 보유량은 적어.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많아요, 적어요? 없다라는 거지, 선택지. 근데 어떤 선택들이에요? 음식 찾고, 우리 방어하고, 교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지금 몸집이 작아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그치? 결정은 간단히, 즉, 결정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 말을 잘 읽어볼까? 그 이유가 뭐였어? 내가 뭔가를 할 만큼 에너지가 많아져. 할 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가장 중요한 한 게, 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필자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A short lifetime. 얘네들은 생애가 짧은 거야. 아하. 됐어? 그러니까 오래 못 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 다 한 거 아닌가요? 크기가 어떠면, 작으면 오래 못 살아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있어야 되죠? 작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작은 것만 얘기하나? 실제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뭐라고 나왔어요? 대조적으로 large animals 하고 나오네. 아, 그럼 큰 동물은 얘들 어떻게 했어? 빨리 안 해도 되겠죠. 왜? Sure lifetime이? 아니니까요. 이게 끝 아니야? 사이즈가 크면 오래 못 살아서 빨리 해야 되고, 사이즈가 크면 얘네들보다는 오래 살 테니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겠지?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 자, 사이즈와 타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1번 사이즈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사이즈가 없네. 사이즈 X. 2번 볼까? Significance of animal size. 나오죠?
자, 동물의 크기가 어디서 중요해? 라이프 스팬 하면 수명이잖아. 아, 근데 이 뒤에 있는 말 뭐야, 이거? 생존 전략? 생존 기술? 자, 여기에서 제가 가르치는 우리 보고 있니? 한 친구가 이 말을 띠용해가지고 다른 답을 골랐대요. 근데 얘들아 봐봐. 위에 있나 없나를 보면 되잖아. 위에 있나. 여기서 생존 전략이랑 생존 기술이랑 관련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생존하는 거 아니야? 먹고, 포식자에게서 방어하고 혹은 교미하고, 우리 자손이 살아남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요 말은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치?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24번은 얘들아, 이 텍스트 그냥 읽자마자 before 1950 보자마자 이거 진짜 보자마자야 보자마자 아 이전엔 이랬으니 이후에는 어떨까? 이것만 잘 찾으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한 글이냐면 투어리즘에 대한 글이네요. 자, 이전에 어땠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was very much an industry 어떤 산업이었는데요. 매우 fragmented 됐다. 다시 1950년 이전엔 어땠다고? fragmented 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50년대 이후에는 어떻겠어요? 프래그먼트 되지 않았겠죠. 에서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더 심화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읽어보자면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more integrated라고 나오네요.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개별적인 산업 활동에서 더 통합된 활동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쪼개져 있다가 통합된다. 그냥 이런 내용. 너무 쉬웠다, 그죠? 솔직히 24번에서 3점짜리 하나 줘야 너희들이 주제를 공부를 해야 돼. 주제. 그래서 답은 뭐야? separated to combine. 이거 그냥 대놓고 써 있죠. combined는 integrated에서 왔고 separate은 우리 앞에 있던 fragmented와 대응되는 말이겠다. 그 to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어요. 답은 2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주제 문제 별거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당신들이 이번 시험 문제를 만약에 단 하나라도 틀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만간 종강을 하고 주제 기출 문제들을 싹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법 문제를 가볼까? 어법 문제는 사실 할 말이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어법 문제는 어떤 선지부터 우리가 검토를 하자? 관계사부터 빠르게 보자. 단 하나라도 빠르게 선지를 건너뛰시면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거나 어법 문제 안에서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관계사처럼 생긴 거를 찾아봐. 딱 몇 번 하나 있어요? 2번 하나 있네. 왓이 나왔네. 얘들아, 우리 왓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돼? 왓의 개념은 뭐예요? 두 가지 정도 떠올리시면 돼요. 왓은
명사절이다. 혹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자, 명사절이라는 말은 what을 포함한 그 뒤쪽의 말이 문장 전체에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선행사가 없이 뒤에 불완전한 말이 나오는 말이라는 거지. 뭐 말 그대로. 됐어? 그래서 what 뒤를 봤더니 뭐가 없어요? 아, 주어 없네. 근데 뭐가 있어요? 아, 선행사. 답 몇 번? 답 2번. 그럼 넘어가면 돼. 그치? 넘겨. 자, 우리 30번 보러 가겠습니다. 30번은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서 주제를 잘 파악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classical works of playwrights such as Shakespeare or Euripides or even American musical song lyrics. 자, 우리 classical works 어떤 고전 작품들이야. 극작가들에 의한 고전 작품들.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그냥 대충 동사부터 볼게요. contain 뭐를 포함합니까? unconventional. 뭔가 관습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communicating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and take a bit more skill and patience to understand. 뭔가 캐릭터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전형적이지 않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을 가지고 있고 스킬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하는. 왜? 전통적이지 않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야, 너네들은 반드시 mindful, 알고 있어야 돼. Not to let the poetic form or archaic word usage get in the way of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어떤 시적인 형식이나 우리 밑에 archaic word 하면 고어 이렇게 나오나요? 고어체라는 거는 너무 옛날에 쓰던 말이란 소리야. 자, 그런 말의 usage, 사용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Not to let이니까. 자, 무엇을 방해한대요? 의미 있는 정보 이야기에 대한. But instead 대신에 see the form itself as a revealing stylistic technique. 아, 그런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의미 파악에 장애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형식 자체를 뭔가 드러내주는 스타일로 봐야 되는구나. 됐어? 그 속에 숨겨진 걸 막 이해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시적인 형식이나 어떤 고어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내는 걸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지. Scripts with complex language or unfamiliar style may require several additional readings. 자, 어떤 대본들인데 복잡한 언어나 낯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읽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For the nuance to become clear. 뉘앙스가 명확해지려면, 지기 위해서. 됐어? 어. 내가 앞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뭔가를 더 읽어야 이해된다는 소리겠죠? 자, musical theater pieces. 뮤지컬에서 하는 작품들은 특히 어렵대요. visualize. 시각화하기가. 상상하기가. 언제? reading. 읽을 때. 왜냐하면 the diminished emphasis on dialogue. 대화에 대한 강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뮤지컬에서 대화 어떻게 하죠? 뮤지컬 본 적 있어요? 적어도 뮤지컬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요?
뮤지컬이니까 노래나 음악으로 전달을 하겠지. 근데 대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얘네들은 대화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야, 우리 이렇게 할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의미하게 강조를 한다고. 뭐를? 노래와 춤을. 노래랑 춤으로 전달을 하는 게 얘네들의 형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얘네들의 형식인 거지. 돼? 머릿속에서 그려져? 예를 들어서요. 자, 사례가 나왔네? 사례는 뭐해? 부재적 진술이지. 부재적 진술은 뭐해? 반복이지. 앞말에 대한 반복이지. 얘들아, 생각해봐.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뮤지컬은 말이야. 대화를 강조하지 않고 노래랑 춤을 춰. 그럼 그거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봐봐. Music and lyrics are removed from musical theater script. 자, 음악이랑 가사가 제거가 되면, 그러면 강조되는 게 없어지면 아니야? 강조되는 것이 없어지면, what is left? 남는 것은 대화래요. 근데 아까 대화는 뭐라 그랬어?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가 아니군요. diminished emphasis. 강조하지 않는 거가 남겠지. 자, known as the book or libretto. libretto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대화는 저렇게 알려져 있는데, and it can be very thick. 매우 두꺼워지겠냐? 얘들아, 뮤지컬에서 뭘 강조한다고? 대화는 강조하지 않고요. 노래와 춤을 강조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버렸어? 없애. 그러면 얘는 있잖아. 원래도 비중이 많아, 적어. 원래 비중이 적은데 얘만 남으면 띡 하겠습니까? 오히려 띡한 거는 누구였던 거야? 얘였던 거 아니야? 송과 댄스가 띡한 것이 없어진 거니까 오히려 남은 것은 띡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됐어? 그 답은 4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의신청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0번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번의 띡은 텍스트가 밀도 있다, 내용이 딥하다, 무게감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봐봐. 텍스트가 밀도 있다라고 한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사례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지. 뮤지컬은요, 읽을 때는, 읽을 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노래랑 춤으로 하는 거거든. 대화는 강조하지 않거든. 얘들아, 대화를 강조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땐 상상이 잘 안 돼. 야, 그러면 텍스트가 밀도가 있으면 얘들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냐? 상상을 못 하겠냐? 상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밑에도 볼래요? 틱이라는 단어는 형사로 사용 시 두꺼운 밀도 있는 등으로 해석됩니다.
전자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이 의도한 대로 답이 됩니다. 그러나 후자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의 정답이 없어집니다. 아니, 밀도 있는이 되면 답이 안 돼. 밀도가 높아져서 지문이 짧아진 것일 수도 있다? 왜? 그래, 밀도가 높으면 지문이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겠냐고. 상상이 안 되겠냐고. 대화만 남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for example, 즉 구체적 사례라는 점을 까먹은 사람들의 이의 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혹시 그 기억나요? 뭐 고스트 이의 제기 신청 하신 분? 그분이랑 사실 이의 제기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똑같은 거지. 어떤 계기인 거야? 야, 내가 니네보다 단어 뜻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단어 무새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봐봐. 본인이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야,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석되면 틀리는 거 아님?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말의 뜻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사례를 떠올려 봤을 때 이 분들이 지적하는 텍스트가 밀도 있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맥락이 전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0번은 이렇게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35번은 제가 좀 풀기 좀 그런데요. 자, 우리 35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1번 선지 정도까지를 그냥 포함을 하시면서 이 텍스트의 어떤 주제나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자, 누군가가 더 커. 그럼 데미지가 더 커. 이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로 누가 나오는 거야? 응애들이 나오죠. 응애들. 그리고 응애들 다음에 누가 나와요? adult. 안 응애들. 어른들이 나와. 응애일 때는 덜 다치고, 어른일 때는 더 다쳐. 이런 내용.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BMI는 건강의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화이팅! 넘어갈게요.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요약문을 먼저 잘 읽으시고, 요약문에서 요구하는 말을 잘 찾아보자 이런 관점을 접근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by lowering the cost of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낮춤으로써 비용을 의학 연구와 개발에 AI는 도울 수 있어요. Reduce the imbalance in investment that has led to being kind of less profitable disease. 자, 투자의 불균형이 무엇을 이끌었을까? 이걸 찾는 거야, 그치? 자, 다시 A는 뭘 찾는 거야? 투자의 불균형이 무엇을 이끌었는가? 네, 여기서 무엇이란 건 어떤 거예요? 돈이 덜 되는 질병의 무엇을 이끌었는가? 됐을까? 음. 일단 이걸 찾으면 돼. B는 어때요? thereby, thereby 하고 ing 나왔네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넓힌다죠. 의학 연구의 포커스를 넓혀. 자, 의학 연구의 초점이 넓어져.
그 결과 어떤 인구를 포용하나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들인 거야, 그쵸?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 요약문만 읽어도 대충 뭔가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 있지. 봐봐. 야, 투자가 불균형하면 돈 되는 애들을 연구하겠냐? 돈 안 되는 연구를 연구하겠냐?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되는 걸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연구 안함을 이끌어냈겠죠. 근데 AI가 그걸 줄였잖아. 그러니까 초점이 넓어졌잖아. 그럼 어떤 인구를 포용하겠어요? 돈 안 되는 인구겠죠. 돈 안 되는 인구.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답을 찍으면 5번밖에 안 돼요.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예방하는 거랑 관련 없지. 퍼뜨린 거랑 연관 없지. 무지한 거랑도 연관 없어요. 무시하다 두 개가 있네. 무시하다. 근데 돈이 안 된다. 근데 underserved는 사실 너희들이 정확하게 해석은 못했을 것 같거든? 근데 적어도 네이티브, 뭐 원주민? 꺼져라 아니야? 꺼져라? 그냥 바로? 그쵸? 그냥 다 5번인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총평에서 잠깐 간단히 봤는데 이 무지성 1번 무새들이 이거를 33%를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양문도 안 읽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틀렸니? 읽어라. 알겠죠? 한번 읽으러 가봅시다. 자, 투자의 불균형은 돈 안 되는 질병에 뭘 이끌었는가? 그러면 이제 저런 비슷한 말 찾으면 되겠지. 투자 불균형이나 돈 안 되는 질병. 자,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lgorithms are being employed to find treatments and drugs for rare diseases that to date, 지금까지 haven't received much attention. 일단 여기는 뭐 돈이 안 된다라든가, 아까 하나 더 뭐라고? 투자의 불균형 이런 말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The hard truth, 뭔가 가혹한 진실은 항상 that pharma devotes more research. more research. 연구 and development sources. 개발 자원이 여기 더 많이 쓰인다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말과 어떤 말이 나온 거야? 반대말 아니야? 반대말? 연구랑, 다시, 연구랑 돈이 덜 든다. 투자 불균형이라는 말은, 얘들아, 내가 지금 투자를 어딘가에 더하고 덜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어떤 연구를 더하고 개발을 더한다는 말.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떤 걸 더 연구한대요? 아, 부자에게 영향을 주는 걸 더 연구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얘들아, less profitable이었죠? 여기. 지문과 어떤 말로 준 거야? 지문과 반대말로 준 거네. 그러면 돈 되는 애들은 더 하니까 여기는 덜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의학 연구에 초점이 넓어져서 어떤 인구가 포용됐겠어? 부자가 아닌 애들이겠지, 뭐, 얘들아. 안 그래? 그 말을 찾으면, 자, 쭉쭉 읽어볼게. The definition of rare has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poor. 자, 우리 희귀병이라는 말은 보통 뭐랑 동의어라고 생각이 됐냐면 poor, 가난하다. 가난하면 희귀병, 희귀한 사람, 뭐래. 가난한 사람이 걸리는 병은 희귀병,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즉, even if a disease is quite prevalent, 비록 그 질병이 꽤 만연해 있더라도
in a population 그 어떤 인구에 that cannot afford to pay for it. 그것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는 애들한테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도 the disease had been neglected. 무시를 받아왔다라는 거야. compared to first world illness. 그래서 first world라는 말은 단어 뜻을 몰라도 추론할 수 있죠. 여기는 돈이 많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래는 제1세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거든. 제1세계가 뭐냐면 유럽, 아메리카와 같은 선진국이 많은 대륙을 뜻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2세계도 있나요? 2세계는 뭐냐면 어, 2세계로 가자 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을 통칭해서 제2세계라고 아마 불렀을라나? First World는 냉전 시대 때 단어로 알고 있는데 제1세계는 그건가 보다 얘들아. 이거 자본주의, 약간 미국 편. 제2세계는 뭐야? 공산주의, 소련 편. 이런 것들을 아마 아, 이제 지칭하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3세계도 있을까요? 제3세계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애들을 제3세계라고. 제가 알기로는 제3세계는 인도,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들, 아프리카도 들어가나? 아마 그랬던 걸 같아. 아무튼 간에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인구들인가? 무시받았던 인구겠죠.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데 가볼까요? 또 나오네. 무시받았다. 그러니까 무시받았다라는 말을 읽을 수 있는 게 뭐야? 네이티브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underserved가 되는 건데 ser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빙하는 거 알죠? 서빙하다. 서빙하다가 무슨 뜻이야? 음식을 날라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뭔가를 차려주고 시중을 들어주고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가 영어로 servant잖아. 서브하는 사람. 즉 나는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돼. 뭔가 대접을 해주고 뭔가 주고 준다라는 느낌인 거야. 그 underserved면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됐을까? marginalize는 뭔가요? marginalize라는 단어는 소외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하찮다 이런 뜻인데 marginal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미미하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그 마진이란 단어가 있잖아. 마진. 마진을 남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와서 팔 때 마진이 남죠. 그때 마진이란 거는 내가 물론 많이 남는 마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요만큼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마진이란 거는 크지 않은 양 이런 뜻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marginalize라고 하면 뭔가를 좀 작게 만들고 미미하게 만드는 걸 뜻한다고 보면 돼. 알겠지? 뭐 그 정도가 아마 너희들이 어려웠을 단어 같아요. 프리벤션을 혹시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읽고도 1번 찍은 사람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벤션 뜻 자체는 예방이기 때문에 막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들 드는 거를 예방한다라고 하면 얘들아 글의 내용이랑 맞아요? 연구를 오히려 많이 해줘야 예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번은 사실 이 글의 내용과 반대돼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지? 자, 우리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우리 이의 제기가 있네요.
요양문의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 아마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 같아요. 수익성이 낮은 질병의 무시를 이끈 투자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관계대명사가 imbalance in investment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 아님? 하지만 관계대명사 대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 새끼는, 미안합니다. 이 자식은, 이 는, 얘도 되게 틀린 거죠. 이거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자, 우리 문장을 수식하려면, 콤마 위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는 수준, 다음으로 갈게요. 자, 41, 2번. 41, 2번은, 아우, 귀찮은데? 이거 그냥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닌가? 41, 2번은 그냥 건너뛰었나? 나는 이거 41, 2번 얘들아, 그냥 참고 끝까지만 읽었어도, 이거 애들이 이렇게 57%까지 틀릴 만한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더라고. 봐봐. A structure of glass is frankly a bit of a mess. 우리 유리의 구조는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mess, 아주 난장판이다. 유리의 구조는 난장판이야.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보절이에요, 양보절. 형용사 as 주어 동사. 이거는 그냥 though it might appear clear and perfect. 이거를 앞으로 뺀 거야.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완벽해 보여도 down at the molecular level. 분자 수준에서는 glass looks more like a random ball pit of atom. 난장판이다. 자, 볼핏이 뭐야? 우리 혹시 아기 때 얘들아 키즈 카페라는 안 가봤지만 요새는 그런 거 키즈 카페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볼풀장 아세요? 볼풀장? 약간 플라스틱 공기 팍 차 있는 그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는 그런 원자로 가득 찬 볼풀장에 가깝다는 거죠. The technical term for this mess. 지금 계속 mess. 계속 유리는 어떻다? 난장판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 난장판. 자, 너가 who you are asking. 이거를 묻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난장판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다르대요. 땡땡. 과학자들에게는 amorphous solid라고 불리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supercooled liquid라고 불리고요. 됐어?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과학자들은 고체라고 부르네? 누군가는 액체라고 부르네? 이미 이 용어부터 어때요? mass. 개판이죠, 개판. In theory, 이론상 it's both liquid and solid. 이거는 액체이면서 solid래. 뭐야, 그치? 그러나 이론상 얘는 액체인 동시에 고체이기도 한 거야. Given the way it behaves. 그것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액체이면서도 고체. In practice, 실질적으로는 it's really the latter. 뭐에 더 가깝다? 고체에 더 가깝다. 이런 소리지. 왜냐 앞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at room temperature, 실온에서는 우리 방 온도 실온에서는 glass never behaves as a liquid. 절대 액체처럼은 안 해. 뭐 왜? 아까 앞에서도 letter라 그랬잖아요. 그죠? Even an imperceptibly viscous one. 뭐 인지할 수 없게 viscous는 뭐야? 들러붙는. 어,
들러붙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들러붙는다는 말은 뭐야? 고체예요, 액체예요? 잘 생각해봐. 이건 액체라는 뜻이지. 심지어는 내가 눈에 안 보이게 액체 같아도, 심지어는 시간이 더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에도 액체처럼 행동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 못하는 액체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액체는 아니야 이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자, those misshapen 하면 뭐야? 이 단어가 좀 개같이 생겼는데 miss는 잘못이라는 뜻이고 shape는 모양이라는 뜻이니까 shape는 뭔가 형태를 갖추다 이런 뜻이겠죠? 형태를 잘못 갖춘 sheet of glass 어떤 유리의 어떤 sheet 어떤 한 장을 말하는 거잖아. 그냥 유리를 그냥 부르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유리가 you sometimes see in old stained glass windows.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너가 때때로 보는 잘못 모양이 잡힌 유리들 thicker at the top than thicker at the bottom than the top. 어, 아래쪽이 더 두꺼운 그런 유리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 are generally not that way because the glass is slowly sinking over time. 가라앉고 있기 때문은 아니래.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상황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뭔지는 그 나중에 뭐 말씀드릴게요. 유리가 살짝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아래가 이렇게 더 두껍다라는 거예요. 아래가. 이런 건 왜 그렇다라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뭐가 아니고 얘가 스멀스멀 액체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내려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됩니까? 아, 아무튼 다음 문장을 볼게요. Unless the church has endured temperatures of more than 400도. 자, 우리 교회가 400도 넘는 그런 열기를 견뎠던 것이 아니라면 the chances are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They are uneven because that's the way they were blown. 그들이 부러진 방식이기 때문이고. 혹시 유리 옛날에 만드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 유리를 이렇게 후 불어서 만들거든. And solidified.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흘러서 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거죠. Flat glass was only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평평 유리는 19세기나 되어서야 나온 거구나. And we had to wait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for truly flat.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완전 평평 유리가 됐구나. The paradox is that 역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Despite it being one of the very oldest human-made substances, 인간이 만든 졸라 오래된 물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struggle, 고군분투, 연병을 떨고 있다라는 거야. Why glass behaves the way it does. 왜 유리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만든 지 매우 오래됐지만 아직도 몰라니까 역설이잖아. 그쵸? 답은 그냥 5번이겠네? 왜? Glass seems to obey most molecular laws. 대부분의 분자의 법칙을 따르면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겠냐, 얘들아? 아, 끝. 그래서 유리는 어떻다? 유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답은 1번 아닐까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유리의 특징 이면에 있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문제들을 쭉 풀면서 이의제기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수업 때 좀 더 질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지금 풀어드린 문제 중에 도무지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게 있거나,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순서 삽입이랑 빈칸 추로는 내가 안 풀고 여기만 해줬잖아. 일부러 쪼갠 거거든? 여기는 그냥 숨 쉬면서 당연히 풀어야죠. 숨 쉬듯이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뭐 이런 내용이네.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치열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며 우선 1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볼게요.